이번에 갤럭시북이 새로 나왔죠. 얼마부터 시작하지? 340만 원인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트북의 적정가 하면 머릿속에는 기준이 얼마예요? 난 솔직히 100만 원대거든. 저도요. 저도 한 5년 전에 머물러서 150. 한 100만 원, 150만 원이 적정가다 생각하고 있는데 16인치 뭐 갤럭시북을 써야 된다 이러면은 가장 비싼 갤럭시북 6 울트라가 493만 원. 490이요? 사실은 거의 500인 거야. 오늘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저희 회사에 편집컴이 있잖아요. 편집자분들께서 쓰는 편집컴을 지금 사양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울트라 9 옛날 말로 하면 i9에 128기가 램, 그 4TB SSD랑 RTX 5080이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작년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얼마인가 하고 확인해보니까 880만 원이 뜨거든? 다나 최저가 기준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 황금박지상 있는데 어디죠? 어딘지 알지? 그 황금박지 같은 걸 보관했는데 지금 되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맞아. 한 평에 순금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처럼 컴퓨터를 산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고 있다. 근데 거지가 된 기분이긴 해. 확인을 해보니까 램이 작년도 최저가를 대비해서 10배가 올랐어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128기가면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오른 시기가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팍 튀어. 1년치의 그 시가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 팍 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5년 10월이야. 2025년 10월에 메모리가 팍 쳤어. 그럼 2025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 깐부치킨 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젠슨황이랑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현대차 정유선 회장이 모여갖고 깐부치킨에서 회동을 했던 그 달에 팍 올랐어요. 왜 그분들이 거기에 모였냐면은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때문이죠. 근데 당시의 그래프를 다시 들어보면은 그 전부터 메모리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월도 10월 초가 있고 10월 후반부가 있잖아. 근데 10월 후반부에 그 깐부치킨이 있었고 10월 초부터 메모리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10월 초에는 메모리가 왜 올랐을까? 잊혀졌지만 그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어. 누구게? 저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샘 알트만인가요? 그쵸. 맞아. 그것도 어느 정도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서. 10월 초에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동시에 D램 공급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메모리 공급 계약을 맺은 거야. 근데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업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계약으로 인해서 샘 알트먼이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40%를 선주면서 가져가.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남들 다 돈 벌면 나도 따라가서 사는 거 있죠. 패닉바잉. 패닉바잉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패닉바잉 현상이 발생을 해요. 패닉바잉 현상에 불을 붙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샘 알트먼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조건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어. 메모리 칩이 있으면은 메모리 단위로 보통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샘 알트먼은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둘 다 불러놓고, 야 너네 웨이퍼 몇 장 생산해? 웨이퍼가 뭐냐면은 D램이 생산되는 약간 동그란 어떤 그 원형 접시 같은 거거든. 여기에 이렇게 새겨지면은 요거를 조각내서 한 장씩 가져오면 그게 D램이야. 요 한 칸 한 칸이 D램이거든. 근데 샘 알트먼이 얘기한 게, 야 우리 D램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웨이퍼째로 살게. 그러니까 도매 중에 도매로 계약을 해서 물량을 떼간 거야. 물론 원래대로라면 패닉바잉이 발생하지 않아. 왜냐면은 저쪽에서 얼만큼 사들여도 우리도 다른 데서 구매하면 되거든. 근데 작년도 10월은 거의 0에 가깝게 시장에 재고가 없던 상황이야. 왜 그럴 것 같아요? 창고를 뒤져서 우리 메모리가 얼마나 있지 하고 열어봤더니 메모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왜 그랬을까? 맞춰봐. 작년에 엄청 큰 뉴스가 있었어. 이건 좀 정치적인 이야기야. 전 세계적으로 엄청 큰 이슈가 있었어. 생각해봐. 관세? 관세 협상. 메모리가 국가 단위로 옮겨가려면 관세가 붙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는 그분이 관세를 막 지맘대로 불렀잖아. 10% 하겠다가 20% 하겠다가 100% 하겠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고에 있었던 걸 싹 끌어들여 갖고 그 메모리를 가져와서 내 노트북에 심던지 내 스마트폰에 심던지 뭐 텔레비전에 심던지, 야 일단 메모리 다 붙여 해갖고 다 미국 안으로 넣어버린 거야. 그때 애플도 중국에서 메모리를 급하게 뭐 가져왔다라는 뉴스를 하나 봤던 것 같거든요. 관세 발표하기 하루 전날까지 막 비행기 막 들어갔잖아. 그래서 시장의 재고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샘 알트먼이 나서갖고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업 2개의 40% 물량을 선구매를 한 상황이야. 샘 알트먼이 머리가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얍삽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메모리 생산 잘하는 나라에 와서 우리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메모리를 수원점으로 쭉 빼가. 아무리 봐도 노린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노린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되게 욕 많이 먹었어.
해외에서는 엄청 많이 욕을 먹었어요. 당시에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언제 어떤 제품들이 주로 타격을 받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오고 갔거든. 근데 이 뉴스 기사가 생각보다 되게 소름 끼치는 게 11월에 나온 뉴스거든. 근데 거기 보면은 1등급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거는 일단 램 그 자체 가격이 폭등할 거다. 컴퓨터. 이게 1단계래. 그리고 2단계는 SSD래. SSD 가격이 올라간대. 놀랍게도 지금 4TB가 100만 원이거든? 벌써 100만 원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GPU도 우리가 샀을 때보다 100만 원 올랐어.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인 메모리의 어떤 공급 부족 사태가 소비자용 제품으로 전이되고 있어요. 여튼 근데 약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AI 시대 때 원래 그 떡상하던 거는 GPU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그래픽 카드였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메모리가 오르는 거임? 이라고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메모리 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막 젠슨 황이 나와서 막 발표하고 보면은 막 전년 대비 전력 효율성 5배 상승, 10배 상승 자랑하잖아요. 근데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 GPU가 10배 정도 성능이 오를 동안 메모리는 고작해야 2배 정도 올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여줄게. 얘를 더 얇게 만들어서 하나를 위에도 올려. 그러니까 메모리를 같은 공간에서 2배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AI가 아무리 연산을 많이 하고 그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을 보장할 때 원래는 안 됐지만 이제는 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시켰어요. 근데 이러면 어쨌든 얇게 만들어도 2배가 드는 건데 메모리가.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진짜 똑똑한데? HBM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D램 메모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술이에요. 옛날에는 웨이퍼 한 장에서 뭐 100개의 칩이 나온다 치면은 지금은 20개밖에 안 나와. 20개에서 25개 HBM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칩 하나 만들 때마다 많은 그렇지. 양의 웨이퍼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메모리 값이 이제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신가요? 결론부터 하려면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는 게 맞죠. 이게 AI 수요가 조금 가라앉아야 메모리 가격도 뭐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CES를 가보니까 다 같이 갔죠 이번에. 거기서 이제 CS 회장을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아직은 AI가 초창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AI is like the internet itself. It's a fundamental technology which is changing the world in a positive way. So we're still in the middle of this revolution of AI, and we're still babies learning how to crawl and walk. 이게 되게 명확한 게 CES를 가보죠. 작년까지만 해도 AI는 그냥 추가 기능, 기존의 전자제품이 있으면 그 위에 적용되는 추가 기능 정도에 가까웠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막 피지컬 AI 이래갖고 AI 기술을 기반에 먼저 두고 그 기술을 현신화한, 그러니까 AI의 팔다리나 신체를 달아준 제품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What we're seeing at this CES compared to any other is the implementation of AI in the form of many different devices and even in the form of an incredible number of robots.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막 이런 건데 이번 CES의 최고 주인공 하면은 역시 아틀라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죠. 개 잘했죠. 진짜 전 최고의 1분이었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아틀라스 가기 전에 저희 그 중국 업체들 한번 가서 봤었잖아요. 중국 업체들은 부스 뒤쪽 가보니까 조이스틱이나 컨트롤러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틀라스는 조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그거랑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앞쪽에 택배 장치 봤어요? 맞아요. 물류 상하차 같은 거 하나 해놔가지고 물류 상하차 이렇게 하고 그 오른쪽에 가면은 그 로봇 개가 이렇게 막 쳐다봐서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는 것도 있었잖아.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뭐가 있냐면은 주차 로봇 이렇게 움직이고 그 옆으로 가면은 그 무슨 이동형 모빌리티라 해갖고 무슨 바퀴 같은 거 달려있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거 있잖아.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 있는 모든 기술을 한 공장 안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난 현대모터스가 잘하고 싶었던 건 그 시스템 그 자체라고 생각해. 내가 물건을 생산하려면은 물건이 물류로 도착을 해서 포장을 풀고 그거를 옮긴 다음에 누군가가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이 과정마다 포장을 풀고 물류로 옮기는 건 그 로봇 이름이 스트레치거든. 스트레치가 해주고 그 물건을 하역장에서 작업대로 옮길 때 필요한 로봇은 주차 로봇이 해주고 그 주차 로봇에서 물건을 꺼내서 하역해서 옮겨서 조립하는 거는 아틀라스가 해주고
아틀라스가 작업하고 남은 부품들을 옮겨주는 거는 현대가 자랑했던 모빌리티 이거 있잖아요. 그 모빌리티 장치가 옮겨주고, 현대가 자랑하고 싶어 했던 거는 우리 이거 한 방에 우리 공장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CES 때 현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 현대차 미국 공장에 시스템을 적용할 거라고 했어요. 2025년 10월에 그 치킨집으로 들어가 보면, 깐부 치킨집으로 들어가면은 엔비디아가 왜 현대차를 선택했는지도 되게 명확하게 보인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자기네 칩도 팔아야 되고 AI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현대차가 가장 좋은 파트너일 거야. HBM이나 메모리를 사들여서 현대차한테 자기네 엔비디아의 AI 칩들을 공급하면은 현대차가 자기네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엔비디아한테 다시 쌓아주게 되겠지. 현실 데이터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50년어치야.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이자 지식이잖아. 그런 데이터랑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든 제휴를 하든 하겠지.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한테 똑같이 해줄 수 있어. 너 대량 생산 필요해? 너 로봇 어떻게 다룰 줄 모르지? 우리 솔루션이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 CS 회장님 있잖아요. 이분이 인터뷰 내내 진짜 무슨 립서비스처럼 한국이 중요하다,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끊임없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I am a big believer in the importance of free trade, especially among some of our closest allies like South Korea. So the fact that Korea has done so well as a country with technology is a tribute to the South Korean economic system and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of the Korean people. 실제로 매년 느끼는 거기는 한데 CES에서 한국 기업들이 되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독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외신에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많이 올라간 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CES 전반을 둘러보면은 AI를 중심으로 산업계 트렌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는 해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특정 섹터의 주식, 특정 회사의 주식이 막 오르고 있는 게 결국에는 AI 때문이잖아요. 뭐 앞서 나온 휴머노이드도 막품이 이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가 현실에서 팔다리를 가졌을 때 나올 궁극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최종 병기가 휴머노이드거든.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꽤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럼 그 중간 단계는 뭘까? 그 중간에 AI가 인간의 신체 기관이라 치면 AI는 지능이죠. 그러면 지금 AI는 지능은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뭐가 발전할 줄 알아? 로봇, 뭐 휴머노이드, 아니면 스트레치 같은 로봇, 뭐 이런 게 발전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빠진 게 몇 개가 있다? 보고 듣는 거요? 보고 듣는 거. 우리 이거 뭐라 그래? 어려운 말로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시각이랑 청각이랑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I한테 시각과 청각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AI한테 시각이랑 청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꽂아줄 수 있는 데이터 입력 장치로 가장 좋은 디바이스가 있어. 생각해봐. 스마트폰 아니에요? 스마트폰 아니야.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불편해. 스마트폰보다 더 직접적으로 AI한테 꽂아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 안경? 스마트 글라스? 다 있잖아. 사람이 보는 거 그대로 똑같이. 사람이 보는 거 그대로 볼 수 있어.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들을 수 있고, 사람한테 말도 걸 수 있어. 저도 실제로 CES에 가보니까 2026년도 트렌드는 스마트 글래스가 되게 중요한 시장일 것 같아.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됐어. 왜냐면 인터넷 세상에서 지금 AI가 학습할 수 있는 수단은 끝났거든? 그렇죠. 이미 인터넷에서 학습할 수 있는 건 다 학습했다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 인간이 만든 모든 웹페이지, 모든 창작물을 이미 AI가 다 학습했어. 지금부터는 AI가 만들 걸 다른 AI가 학습해. 이러면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진짜 로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된 기술이 소비자용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마 이 영상에 나갈 때쯤에는 에이전트 AI의 대표 주자인 마누스 AI가 나갈 거긴 하겠지만, 에이전트 AI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에이전트 AI한테 뭘 보통 요청을 하죠? 잡무? 잡무. 근데 이 잡무라는 게 진짜 인간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냥 달력, 촬영 스케줄, 영수증,
이런 거 되게 인간스러운 영역인데 이거 지금까지 AI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인간이 어떻게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었을까?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에이전트 AI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만 인간도 그걸 쓸 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면서 AI가 좀 더 똑똑해지고 인간의 잡무 영역에 잠식을 해 들어가겠지.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뇌도 있고 눈도 있는데, 눈이랑 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경. 신경망. 그거 우리 보통 네트워크라고 표현해요. 네트워크의 수단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이 구축해 놓은 현재의 네트워크는 지극히 느리거나 한정적이에요. 설마.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인간이 언제 어느 때고 지 표면에만 있으면 AI한테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는 시대가 와야 돼. 지 표면에만 있으면요. 그러면 우주로 쌓여? 위성 통해서? 스타링크, 위성통신. 결국에는 그 미래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성과 항공우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것 중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I의 다음 병목은 지금 메모리까지 왔잖아. 칩에서, 그러니까 AI GPU 칩에서 메모리로 왔어. 메모리 다음은 전력이야. 전력은 왜 부족해요? GPU 칩이 전기를 많이 써요. AI 시대에 소비하는 전력의 핵심은 칩 그 자체의 소비 전력이 아니라 냉각 전력이야. 냉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처음에는 물에 넣었어.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나와? 주변에 물이 없어져. 말라서요? 주변의 주민들이 물을 못 써서 고통에 빠져. 이거 물에 넣어도 냉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면 엄청나게 차갑고 엄청나게 무한한 자원이 널려있는 장소가 있어. 우주. 궤도야, 궤도. 우주는 절대 영도에 가깝고 졸라 차가워.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야? 우주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는 은총의 에너지원, 태양. 태양이 있어. 태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가동하고 칩에서 발생하는 발열은 우주의 차가운 기운으로 쉽게 할 수 있어.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미래에 우린 무조건 우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AI 서버를 띄워서 그 AI 서버를 돌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왜 그렇죠?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야, 우린 달도 갔다 왔잖아, 인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로켓 재활용 기술로 킬로그램당 우주 발사 비용이 한 100배 가까이 낮아졌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AI 서버를 적에도 위성에 띄우면 되겠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본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예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산업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단백질 연구가 있어. 왜냐면은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AI로 인해서 생물학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약을 투입해서 그 약이 신체가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옛날엔 그게 힘들었던 이유는 녹아들잖아. 투입하고 기다리잖아. 근데 AI한테 이걸 시키면은 AI가 자동으로 사이버 데이터 센터 상에서 계속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인간은 AI가 만들어둔 최적의 단백질 물질을 가지고 실제 인체나 인체 조직에 테스트를 하면 돼. 여기서도 병목이 뭐가 있냐면은 단백질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하다 보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길쭉하게 기형이 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가면 돼. 그게 어디야? 우주. 우주야. 우주로 날려서 신약이 개발이 돼. 되게 먼 얘기 같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 이게 내가 CES에 가니까 이걸 연구하는 한국 기업이 CES 유레카관에 있어. 이미 테스트를 진행 중이래.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거는 미래의 우주에는 전부 서버가 우주에 떠 있잖아. 그럼 데이터 통신을 지구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다. 우주상에서 알아서 단백질 개발하고 연구 실제로 실증하고 지구에 머물러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배경에 다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인간의 인식이 한계밖에 없어. 이런 거 보면은 올해의 핵심 트렌드 중 하나는 저는 우주항공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AI가 버블이다 라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 업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Oh, it's a bubble? No, it's not. AI is real. AI is like the internet itself. It's a fundamental technology which is changing the world in a positive way. Like the computer, like the internet, like fire, like the wheel, like the airplane, or the telephone. These are technologies which fundamentally change the human condition. It's made us live longer lives, healthier lives. It's allowed us to communicate and travel around the world. These are great things. 그래서 오히려
지금 AI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변화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를 지금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We don't talk about high definition television. We just talk about television. We don't talk about wireless telephones. They're just telephones. And AI will just become part of our life. 근데 동시에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상상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 현재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영원히 불가역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뭐 사야 된다고요? 그거는 카메라가 꺼지고 내가 얘기해 줄게. 주식 뭐 살지 알려주신다면서요?